민주당의 입법으로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국회 탄핵 없이도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의 개혁 요정 김용민 의원이 거론된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비법조인이 장관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과 법조인 출신으로는 민주당 김용민, 박균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용민 의원이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이거 검찰개혁 걱정이 없죠. 진짜 완전히 해체 수준이 아니라 박멸까지 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김용민 의원이 검찰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아파하는 지점을 잘 안다는 겁니다. 관련해 김용민 의원이 틀을 짜고 있는 가장 완벽한 검찰개혁 시나리오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얘기할 때 되게 자연스럽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중수청으로 가는 이 얘기가 거의 표준처럼 이제 정립이 됐어요. 근데 제가 21대 때 저 법을 처음 냈을 때만 해도 죽일 놈 됐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 냈고 공소청 설치 법안 냈고 황운하 의원께서 중수청 설치 법안 이렇게 세트로 같이 냈거든요. 저거 냈다고 당 내에서도 저 나쁜 놈, 네가 뭘 한다고 당이 발칵 뒤집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언론에서도 막 공격하고, 뭐 검찰을 뭐 힘을 너무 막 쓴다 국회가 막 이렇게 되게,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건너오는 게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검찰청 폐지를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검사들마저도 검찰청 폐지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이렇게 급변하게 됐고,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일단 뿌듯합니다. 어쨌든간 그 민주당 안은 사실 조국혁신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진 곳과 기소권을 가진 곳을 같은 부처 내에 두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은 법무부 내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있지만, 저희의 안은 법무부 내에는 공소청만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저희는 중대범죄수사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총리 산하로 보냈습니다. 총리실로. 총리가 그러면 수사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는 사실상 개입하지 못하고 중간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둡니다. 지금 경찰위원회 같은 것인데 그걸 실질화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처의 중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게, 이런 구조로 짰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방식들로 가는 것이죠. 이 수사기관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가 필수입니다. 지금도 경찰은 수사 못하고 검찰이 수사 잘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은 영장 청구권을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싶어도 검찰한테 영장 청구하면 막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수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처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보관은, 중요한 사건 수사를 할 때 검사와 이 수사관이 팀을 이루는 방식으로 영장 청구와 법률 조언을, 미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거든요. FBI랑 수사할 때 검사들이 파견 나와서 법적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의 팀제 방식을 취하고, 이 수사와 관련해서 조언하거나 영장 청구해준 검사는 나중에 기소에는 절대 관여할 수 없도록 이런 구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력 재배치 문제도 말씀 나오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찰청 폐지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 저희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원하는 검사들은 수사기관으로 가는 것이고, 나는 법률가로서 일을 하고 싶다면 공소청으로 가는 것이고, 수사관들은 그 중수처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청 내에서는 아무리 수사를 잘하고 아무리 승진을 해도 절대 검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대범죄수사처로 오면 수사를 잘하고 일을 잘하면 검사 출신 혹은 고시 출신보다 더 승진할 수 있고 더 상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올 수 있는 동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위직 수사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급, 2급, 1급 수사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승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검찰청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공소청이면 규모가 작아지는데 그래서 이 공소청을 별도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지금 있는 검찰청을 중수처의 사무실로 쓰게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필요하면 어느 정도 층을 나누거나 해서 같이 활용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도 방법론적으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게 이 수사 기소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고 다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또 올라가 있으면서 그냥 법무부 자체가 하나의 검찰청이에요. 근데 이거를 쪼개놓지 않으면 이걸 조직적으로 확 쪼개놔 버리지 않으면 설사 법무부 내에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켜켜이 쌓여있던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검사 출신 그 다음에 수사청장도 결국에는 검사 출신이 가고 다 검사들끼리 또 모여서 서로 밤에 특활비 갖고 술 먹고 고기 먹으면서 사건 조작한다. 이거는 조직을 분리시켜서 조직 간에 조직 논리가 생겨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오광수 수석 관련해서 아직도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한번 임명하면 대통령도 해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라면 금방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고 계속 쓸지 말지 결정할 겁니다. 특수통 출신이니 검찰에 대해 잘 알 테고 검찰 개혁을 위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검찰 편을 드는지 업무 보고 받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윤두창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낙연처럼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EJ 아실 겁니다. 제가 즐겨보는 이동영 작가의 방송이 아니라 원래 본뜻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오히려 검찰 출신이라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라고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합니다. 싸움도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 패배했던 사람들 말을 뭐로 그렇게 중하게 듣고 검찰과 윤석열에 싸워 이긴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저는 압박을 했던 이유는 적절하지 않은 민정수석인 건 맞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로펌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범의 변호인이었고 친윤 검사들이 환호할 인사인 건 맞습니다. 왜 굳이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저는 사실 수익기가 잘 안 됩니다. 다만 지지자의 입장에서 극반대 입장이었지만 검토 충분히 하고 결정한 거라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찰도 이재명 검찰이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 방면에 적임자로 판단한 것 같으니 하나 되어 지지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부분은 계속해서 제대로 지켜보고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